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당뇨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혈당 관리하시느라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 열심히 챙겨 드시고 맵고 짠 음식 피하시면서 정말 애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그 채소 중 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몸에 좋은 채소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한 가지 채소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소는 너무나 흔하고 또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왜 그토록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가 당뇨 환자의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내 소중한 신장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뇨병과 신장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장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최첨단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을 깨끗하게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정수기 필터가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영양소는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 나쁜 찌꺼기들만 속속 골라냅니다. 하루에 신장이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최첨단 정수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의 본질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너무 많아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상태입니다. 설탕을 물에 많이 녹이면 끈적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필터, 즉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 지나가야 할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꿀이나 초청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끈적한 당분에 의해 꽉 막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해 손상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 즉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소변에 미세한 양의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미세단백뇨 단계가 수년간 지속되죠. 이때는 신장이 주인님, 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라고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손상된 사구체 필터는 점점 더 구멍이 커지고 망가져서 이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량의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를 현성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 개 작은 구멍이 났을 때 막지 않으면 결국 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은 노폐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만성 신부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은 퉁퉁 붓고 혈압은 치솟으며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남은 선택지는 평생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혈액 투석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신장을 의식받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액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 10명 중 5명은 바로 이 당뇨병성 신증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5년 이상 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장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이토록 당뇨와 신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 즉 정수기 필터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포테시엄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며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칼륨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 특히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을 통해 아주 효율적으로 배출해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정수기가 알아서 걸러서 버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30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장난 정수기는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중 칼륨 정상 수치는 보통 3.5, 0mql인데 5.5를 넘어가면 고칼륨 혈증으로 진단하고 6.0 이상이면 심장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은 근육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며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데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전기 시스템에 교란이 생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심장이 아예 멎어버리는 심정지로 이어져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장병 환자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흔한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네? 뽀빠이도 먹고 힘을 내는 그 시금치가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표적인 건강 채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동시에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칼륨의 왕이기도 합니다. 생시금치 백지 즉 마트에서 파는 한 줌 정도의 양에 들어있는 칼륨은 무려 558mg에 달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당뇨 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양입니다. 보통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은 1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 혹은 시금치나물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다른 음식들을 통해 섭취하는 칼륨까지 더해지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당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현미밥에 시금치, 삼채소 등 채소 위주의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손발이 저리고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인 6.2mql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원인을 역추적해보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드셨던 시금치나 물과 채소 주스가 문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4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바람에 고칼륨 혈증이 온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많은 채소와 과일이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한 개 약 130g에는 약 620mg, 늙은 호박 100g에는 330mg, 단호박 100g에는 450mg, 아보카도 반 개에는 487mg, 바나나 한 개에는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나 버섯류, 그리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콩류, 검은콩, 대두에도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말린 채소나 과일, 예를 들어 말린 나물이나 곶감 등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좋은 채소들을 평생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닥터리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칼륨 걱정 없이 채소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에 담그고 데치고 헹궈서 먹는 것입니다.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시금치나 감자 같은 채소를 요리하기 전에 먼저 잘게 썹니다. 채소를 잘게 썰수록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칼륨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잘게 썬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둡니다. 이때 물을 중간에 한두 번 갈아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만으로도 채소의 칼륨 함량을 102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끓는 물에 데치기입니다. 물에 담가두었던 채소를 건져서 채소 양의 5배 이상 되는 넉넉한 양의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냅니다. 우리가 나물 무치기 전에 시금치를 살짝 데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속으로 대량 빠져나오게 됩니다. 감자나 당근처럼 단단한 채소는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데치거나 삶는 과정을 거치면 칼륨 함량을 무려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 임상영양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감자를 깍둑 썰기하여 10분간 끓였을 때 칼륨 함량이 약 50% 감소했으며 시금치를 5분간 데쳤을 때 약 40%의 칼륨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채소는 헹궈서 사용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소를 데친 물에는 칼륨이 듬뿍 녹아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은 절대로 국이나 찌개 육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은 칼륨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데친 채소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남아있는 칼륨을 마저 씻어낸 후에 요리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칼륨이 많은 채소는 잘게 썰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갔다가 넉넉한 끓는 물에 데치고 데친 물은 버린 후 헹궈서 요리한다. 이 5단계 원칙만 지키시면 칼륨 걱정 없이 시금치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를 훨씬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를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륨이 적어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로는 오이가지, 당근, 양파, 파프리카, 콩나물, 숙주나물,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포도, 딸기,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의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장 기능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셔서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신장 기능의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정상 수치는 90 이상이며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하고 30 미만이면 칼륨 섭취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나의 신장 기능 단계에 맞는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금치를 비롯한 고칼륨 채소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은 신장의 미세 필터를 망가뜨려 당뇨병성 신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당뇨 환자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셋째, 건강 채소의 대명사인 시금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시금치 외에도 감자, 호박, 토마토, 바나나 등도 칼륨이 풍부하므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에 담그고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리고 헹궈서 먹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조리법의 변화만으로도 채소의 칼륨 함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닥터리 100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100세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맹신하기보다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식습관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귀한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뇨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에서 잘 실천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보존하게 하시고 망가진 신장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